이제 오늘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특검은 또 어느 정도의 그 구형량이 나올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늘이 진정한 의미의 이제 최후 공판입니다. 네. 마지막 이 재판 날짜이다, 기일이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일단 오전에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증 조사 진행 예정입니다. 이미 변호인단 측에서도 한 6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서증 조사라는 것이 이제 증거와 관련해서 이 증거를 내가 왜 제출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를 낭독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네. 다만 뭐 증거의 양도 방대하고 관련자들도 많고 만약 이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장시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이 최소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오전 내내와 점심시간 휴정 이후에도 한 상당 시간 할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 늦게부터는요. 검찰 측의 구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8명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 구형 과정에서 시간을 좀 최대한 좀 단축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무리 시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8명이니만큼 이 구형에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왜 이런 형량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만약 특검 측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을 구형한다면 굉장한 중형이기 때문에 이 중형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시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2-3시간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또 8명이고 최후 변론에 뭐 30분 정도만 소요가 된다고 해도 8명을 단순히 곱해보면 또 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접 최후 진술을 준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1시간 정도 분량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1시간씩은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도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특검의 구형이 내려질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그 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네. 특검 입장에서는 이 선택지가 3개뿐이고 노역을 하지 않는 무기금고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오므로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구형을 하게 될 텐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네. 이 사형 폐지 국가로 지금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이 선고는 아니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사형을 구형한다. 이 부분이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무기징역 역시도 이제 실질 구형이라는 입장에서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형을 구형한다는 그 뜻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용현 전 장관 간의 어떤 차등점을 두고자 한다면 사형을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구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상 뭐 비슷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보지만 최종적인 결정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구형에 차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어떤 비례의 원칙에 맞춰서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예. 특검이 만약에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그 재판부가 장량 감경 그러니까 어떤 사정을 좀 참작해서 감경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법상으로 구형이 그 선고가 무기징역과 사형밖에는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쉽게 말해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나오는 겁니까? 감경을 하게 되면 이제 징역 20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무기징역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어도 재판부에서 감형을 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은 감형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감형이 될 수 있을 만한 참작될 만한 요소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일부 유죄를 하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니까 양형에 참작해달라라는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과연 감형 요소가 지금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들지만요. 감경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높은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원래 구형이 지난 9일에 있었어야 했고 그 전에 특검도 전체적인 회의를 굉장히 길게 했었는데 결심 공판이 미뤄진 사이에 결론이 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일단 뭐 추가로 회의를 할 만한 그런 일정적인 여유도 없었다고 보고요. 네.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데 뭐 이 구형 일정이 며칠 연기되었다고 해서 결론 자체를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추가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 재판이 뭐 지연됐다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특히 서징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에 참작을 하면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이미 특검 측에서는 지난번에 들고 나왔던 그 구형량을 그대로 들고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반성이라든지 그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정상 참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이 1시간 정도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 만약 그간의 입장에서 급선회해서 여기에서 반성의 메시지를 담는다거나 한다면 그 선고에는 영향이 있겠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최후 진술을 두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후 진술이 1시간 넘게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도 1시간 남짓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나왔던 내용이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국헌 문란의 내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거대 그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경고성 계엄이었으며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 이런 국정 운영의 혼란함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취지였다라는 부분을 아마도 다시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네.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을 뭐 사과한다, 반성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결국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게 되고 그에 인해서 이 국정 운영의 혼란함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정당했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유죄지만 어떤 감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